글을 이해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소의 부위별 명칭을 한번 같이 외워보는 실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소의 각각의 그 부위마다 이 명칭이 있습니다. 같이 그것들을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1번 목심이 있네요. 이 목심에 있는 이 목자는 아무래도 이 목 근처에 있으니까 목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먼저 목심 외워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심이 있는데 이 등심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죠? 역시 등에 있으니까 등심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등심이 가장 좀 맛있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살치살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습니다. 자, 이게 2-1의 살치살이라고 합니다. 자, 살치살을 한번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발음을 바꿔서 갈치라고 한번 해보죠. 갈치 아시나요? 그래서 길쭉한 갈치 한 마리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등심에는 역시 꽃등심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꽃을 하나 피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2의 꽃등심도 하나 외워 보겠습니다. 가장 비싼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채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채끝의 이 채자는 채찍. 자, 우리가 이렇게 채찍을 얘한테 딱 등에다 딱 때리면서 쟁기 같은 걸 끌도록 만드는 거죠. 채찍의 끝이 닿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채끝. 역시 등에 맞을 수가 있겠죠. 자, 4번은 안심인데 어때요? 안쪽에 있으니까 안심이다. 그리고 또 안심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우둔이라는 게 있네요. 자, 우둔이라는 것에서 우자는 왠지 소 우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소를 뜻하는 소우. 둔은 우리가 엉덩이를 뜻하는 한자인 것 같습니다. 엉덩이 둔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같이 우둔을 쳐보겠습니다. 자, 쳐봤더니 이렇게 소우자, 그쵸? 소우자랑 뒤에 둔자는 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둔자가 쓰이는 것이 더 뭐가 있나 한번 봤더니 둔부는 엉덩이를 뜻하는 뜻이죠. 이거 말고는 또 잘 아는 뜻은 없네요. 어쨌든 둔부라는 우리가 한자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우둔을 외우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엉덩이에 있다라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앞다리살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다리에 있는 위에 있는 살이니까 앞다리살이겠죠. 자,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부채라는 살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부채 그림 하나만 그려주겠습니다. 이 모양이 부채 모양이 되나봐요. 그래서 여기에 부채살을 앞다리살 앞에 외워보겠습니다. 자, 갈비는 갈비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갈비. 그리고 이쪽에 8번에 설도라는 게 있는데 설자는 배설. 우리가 여기다 똥을 싸죠. 뿍. 자, 똥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도자는 그렇다면 길도자라고 한자로 한번 또 외워보죠. 그래서 똥이 나오는 부분에서 설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태라는 것이 있는데 사태는 순우리말인 사시라는 단어, 이게 바로 다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역시 사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네이버에다가 찾아서 한번 보면은 삿은 두 다리 사이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결국에 얘기하면 다리랑 그 몸통을 이어주는 곳을 우리가 보통 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체를 그려봤을 때는 팔다리고 바로 요 부분이 사시 되겠죠. 두 다리 사이가 되면서. 자, 그래서 사시 앞다리 쪽에도 있고 뒷다리 쪽에도 사시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홉 번째. 자, 이번엔 10번째로는 양지가 있네요. 자, 양지 이제 배지 않습니까? 지자는 잘은 모르겠지만 땅지라고 치고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양자는 뭐 해가 태양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양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유명한 아이가 있는데 바로 10-1에 바로 여기에 치마를 하나 입혀볼까요? 자, 이 소도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마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10가지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또 유명한 이름들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것들을 한번 외워보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방금 이걸 쫙 한순간 쫙 보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한번 백지에다가 그려보는 겁니다. 자,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소머리 그리고 몸통 그리고 다리 그리고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빠른 속도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기억나는 것부터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이 부분이 뭐였더라?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치를 정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한자 뜻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단어의 유래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한 그 그림으로 걔네들을 좀 표현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목 근처에 있으니까 목심. 자, 두 번째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등 쪽에 있었으니까 등심. 여기에 뭐가 하나 길쭉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였죠? 네, 여기에 갈치 한 마리가 반짝반짝거리는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살치.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뭐가 피었죠? 네, 꽃이 하나 피었죠? 네, 그래서 꽃등심이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쭉 더 가면은 채찍을 맞는 채끝. 그리고 이쪽에 좀 더 안쪽에 가면 안심할 수 있는 안심.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엉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둔자를 써서 우둔. 여기에는 앞다리가 있는데 특히 뭐가 유명하다고 했었죠? 네, 부채살이 유명해서 부채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가운데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갈비뼈가 있으니까 갈비.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똥이 뿌쩍뿌쩍 나오는 곳이 있죠? 자, 똥 그림이 있으니까 똥이 나오는 배설의 길, 설도. 자, 그 다음엔 여기에는 다리와 몸통이 이어지는 곳, 이걸 바로 사태. 그리고 이곳엔 바로 양지가 있었습니다. 이 양지에는 햇빛이 잘 들이니까 여기다가 치마를 하나 입혔죠? 네, 그래서 치마. 자, 역시 우리가 어떤 그 단어들의 위치를 알고 그 단어들의 마다의 한자의 뜻과 유래를 알고 그리고 걔네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더 잘 외워졌죠. 특히 양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 땅지자고 이게 태양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배 쪽이 땅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그 이유라는 것이 꼭 논리적인 이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이유까지 알면 더 좋은데 빠른 속도로 그 즉석에서 외우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이유를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마다 위치를 정하고 이유를 알고 그리고 한자 뜻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 글들을 더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글을 읽는 걸 가지고 적용하는 것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